보시면 사치성 재산은 자,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이 있는데 골프장 있죠? 여러분 겨져보세요. 골프장 29페이지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사치성 재산은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줄 치세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400을 합한세율로 한다. 여러분 아까 표준세율에 몇 프로 더하라고 그랬죠? 8% 더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법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죠? 2%. 2%를 중과기준세율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2%의 100분의 얼마? 400. 2%의 4배. 그럼 8%죠? 8%를 표준세율에 뭐하라? 더하라. 합쳐라. 표준세율에 8% 더하는 게 사치성이에요. 그럼 첫 번째 사치성은 골프장 그러면 첫 번째 줄만 쳐요. 해원제 골프장. 첫 번째 줄 끝에 해원제 뭐라고요? 골프장. 그게 사치성이다. 됐죠? 그렇게만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몇 번? 2번. 무슨 주택? 고급주택. 그러면 첫 번째 도박장. 자동 도박기가 설치됐거나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그리고 무도장 같은 거 있어요. 춤을 출 수 있는 장소. 이런 건물이 바로 보다 고급 오락장이다. 룸사롱이나 요종 이와 같은 술집, 그리고 자동 도박기, 빠친코, 슬롯머신이 설치된 그런 도박기가 설치된 건물을 고급 오락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 건물 가지고 계신 분은요, 상가 건물 지하실 같은 데다가 33평이 넘는 콜라텍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치성이야. 콜라텍은 뭐예요? 무도장이 뭐죠? 무도장이 무술하는 장소야. 발바닥까지 무도장, 예? 캬바레, 나이트클럽, 젊은이 들어가는 클럽, 노인네 들어가는 뭐 콜라텍까지 그게 고급 오락장이다. 그래서 상가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이런 게 들어온다면 특약상으로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 당신이 들어와서 사업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중과세 대상이 되면 본인이 뭐한다? 세금을 부담한다. 그죠? 그런 걸 특약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박장 보셨고, 다음 3번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은 첫 번째 줄 시가 표준액이 얼마? 3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여러분 부동산은요,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이 60%, 70% 이 정도 시가 반영률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나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시가 반영률이 35%에서 40% 정도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야. 이를테면 요트 같은 거 10억 주고 샀어요, 실제로.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 3억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실거래 가격이 얼마? 10억 정도 주고 요트 같은 거 사면 고급 선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것도 실험, 실습 등의 목적으로 학교 등에서 취득하는 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만 보시고 물어본다면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고급주택, 이건 알아야 돼요.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어떤 것이 고급주택이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이 고급주택이다. 그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이 고급주택이야. 크지요? 예. 고급주택은 두 가지입니다. 기업, 단독주택이 있고 밑에 공동주택 이렇게 있는데 단독주택은 기준이 4가지가 있어요. 4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고급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단독주택 건물 연면적, 그러면 건물 면적이죠. 연면적이 얼마? 100평을 뭐하라? 초과 331제곱미터 3.3으로 나누면 대략 100평 뭐하는 거예요? 초과 331제곱미터 초과하는데 주차장 면적 뭐하고? 제외하고 주차장 면적은 안 들어가요. 자,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취득할 때 당시 토지 건물 합쳐서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이 얼마? 9억을 봐라. 초과. 그럴 때 고급주택이다. 면적하고 가격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대지면적 가지고 계산해요. 대지면적이 200평 초과, 즉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토지 건물 합쳐서 시가 표준에 가면 개별 주택 가격이 얼마? 9억을 봐라.
초과, 그것도 동시에 충족됐을 때 고급 주택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죠.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면 고급 주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가지는 공통점이 가격, 시설 동시에 충족이죠. 근데 네 번째 거는 가격 기준이 없어.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거나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거, 또는 뭐예요? 67제곱미터면 약 20평 이상의 수영장 중에 어느 거든 하나만 설치된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독립영화 중에서 집으로라는 영화 있죠. 쓰러져가는 산골짜기 할머니가 살고 있는 노아집에 대도시에 살고 있는 손자가 놀라오잖아요. 그죠? 그 노아집도 단독주택이죠. 그죠? 그 마당에다가 얼마? 20평 이상의 뭐 만들어 놓으면 수영장, 볼 것도 없이 무슨 주택이야? 고급주택이다. 수영장이 뭐 별거 있나? 구덩이 파고 물 받아놓은 거지. 그죠? 고급주택. 가격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고급주택. 그러면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살고 있는 대저택 같은 거 보면 구기동이나 성북동이나 또는 삼성동 가면 단독주택이 있거든요. 거기 건 전부 다 고급주택 다 피해갔어. 대지가 660이야. 아주 얄밉게. 662가 아니라 얼마? 660이면 초과 안 했잖아. 그리고 공시가격은 50억이야. 예? 시가표준액이 얼마? 50억. 그래도 고급주택이? 아니에요. 면적에서 미달했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리고 단독주택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는요 330까지만 지어. 1번 기억 있었잖아요. 1번 330 1제곱미터 초과하지 않고 얼마? 330. 그리고 시가표준액은 얼마? 50억 40억이 돼. 그래도 고급주택이 아니다. 이해가세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무지했냐고. 10년 전에 전원주택이라는 게 유행할 때 전원주택 단지 조성해가지고 공무원들 퇴직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원주택을 사는데 복층형으로 막 2층짜리, 그죠? 넓은 거. 그리고 마당도 막 200평 정도 잔디 쭉 깔아놓고. 그리고 복층형으로 해서 크게 잖아요. 왜? 그때 지을 때는 아들도 와서 자고 시집간 딸도 명절 때 와서. 요즘은 안 와. 그죠? 와도 왔다가 그냥 가지 자고 가지. 하나 불편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보인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크게 지었어요. 용인 같은데 다 실패작이야. 예? 거기서 청소하려면 허리 구부러져 안 돼. 청소. 지금은 조그만 거 있잖아. 조그만 거 농막 수준. 그게 히트지. 예? 10평 뭐 20평 이거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와서 뭐 한 것처럼 방 안에서 모여서 하룻밤 뭐 자고 간다 하더라도 뭐 캠핑 같은 식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거지. 뭐 막 크게 해놓고 노상 청소하다가 일 봐. 그런데 이제 부담이 크니까 뭐 하려고? 팔려고 했더니 그 지역이 전부 다 그거니까 매물로 다 나왔지. 내 생각이면 다른 사람도 똑같아.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떨어져. 저는 한동안에 그 단독주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요 돌아다닐 때 단독주택에 살다가 그걸 또 이사 가려고 하니까 그거 살려고 처음에는 지역마다 다 돌아다녔어요. 주택에 대해서 몰랐어. 근데 한 100개 정도 봐봐요. 견적을 뺄 수준이야. 그래서 9억 같은 거지. 대지 넓은 거 9억. 건물은 거의 쓰러져 가는 거 그런 거 사갖고 리모델링해서 하면 멋있잖아. 조그만 돈 주고도.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웬만한 거 있으면 전부 다 돌아다녔어. 수도권은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이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이렇게 형성된 데는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 이런 게 되는데 도시가스 이런 게 되는데 안 되는 데 있잖아. 예, 그런데 이제 불편하지. 자기가 운전 못하면 또 이동수단 없으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막 김삿갓 같이 걸어서 다녀야 되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지. 예, 좋아요. 그래서 고급주택 기준 봤어요. 자, 그러면 밑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자, 공동주택은요 대표적인 게 뭐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이게 공동주택이죠. 자, 우리는 세법에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봐라.
세금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도 뭘로 가요?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1층, 2층, 3층 면적을 다 더하면 100평, 331제곱미터 초과하면 아까 첫 번째 단독주택, 고급주택 범위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어떻게 하라?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 다가구 주택 3가구가 살고 있으면 3개로 주택을 잘라. 그래서 주택 몇 개로? 3개로 보고 아파트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가면 고급주택이 안 들어가. 그죠? 예, 그래서 공동주택은 2가지예요. 일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제외하면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 부하라고요. 초과. 여러분 24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얘기는 3.3으로 나누면 전용면적 한 74평 가까이 되는 게 245예요. 그러면서 시가표준액이 얼마? 9억을 부하라. 초과. 그럴 때 고급주택이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 있어요. 복층형. 복층형이 뭐예요? 복층형. 어렵게 생각하지 마. 복층형. 다락방. 다락방 있는 게 복층형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이 있는 공동주택은 다락방 바닥 면적하고 밑에 층 바닥 면적 합쳐. 그래서 연면적이지. 274제곱미터 초과. 대략 한 80한 3, 4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가표준액이 얼마? 9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급주택 정도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 다만 그 밑에 중과세 제외라고 있죠? 여러분, 단독주택 취득했는데 고급주택이야, 취득할 때는. 근데 취득해놓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상속받은 경우는 6개월 안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페 같은 걸로 영업장소로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취득할 때는 무슨 주택인데? 고급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한 사람이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카페 같은 거나 영업하는 걸로 장사를 하려고 그래. 그럼 이건 주택이 아니다. 중과세하지 않겠다.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 중에 있다면 중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31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몇 번? 5번 있죠? 양가로 5번 취득세 세율 적용 범위의 1번만 보세요. 몇 번이요? 방가로 1번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가로 내라. 어떨 때? 1, 2, 3번이 뭐냐?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사치성 중과세 대상이 아니야. 근데 부동산 취득해놓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사치성으로 변하면 세금 추가로 내야 돼.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제척 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지난 후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경우냐? 보세요. 여러분이 상가 건물을 취득했어요. 이 상가 건물 취득하는데 취득할 때 고급 오락장 같은 게 없어. 사치성이 아니죠. 그럼 상가 부동산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인데? 4% 취득세 냈죠. 그리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여기라 룸사롱 차렸어. 그럼 사치성이야. 그럼 건물주가 취득세 내야 돼요. 실제로 실무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경매로 상가 부동산을 무리하게 취득해서 경매로 흥한 자는 반드시 경매로 망해. 왜? 처음에는요 조금 해서 신중하게 했어. 이제 자신이 뭐해? 생겨.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거에서 그냥 지나쳐서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 많죠. 욕심내는 거지. 그래서 상가 부동산 경매 나왔는데 자기 돈 가지고 하면 좋은데 자기 돈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고 친인척 처갓집에서 돈 빌려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상가 건물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이 건물에 다 차여져 있어 임대로 나오는 거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근데 문제는 공실이야. 네? 낙찰받았는데 비어있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이 뭐라 그래? 돈 달라고 하잖아. 그죠? 매매 안 되죠? 그럼 뭘로 가? 경매로 또 나가. 그죠?
자, 이렇게 경매를 다 잘 받은 사람이 벼있어, 건물이.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이름으로 플랜카드 쫙 벽에 건물 밖에다가 거는 거 많이 봤죠? 면적 2층 면적 몇 평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 그리고 전화번호 적어놨잖아요. 임대 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주가 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왔어. 젊은 사람이. 이 건물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이거 다 통째로 뭐 하겠다, 임대하겠대. 세입자로 들어오겠다 이거지. 얼마나 좋아. 지금 비어 있었는데 난리가 났어, 건물주.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음 변하기 전에 어디 가야 돼?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임대차 계약하면 되죠. 근데 수수료 내야 되잖아. 수수료. 그것 때문에 욕심내서 수수료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모여갖고 우리끼리 믿고 뭐 계약합시다. 공인중개사 꼭 통해서 계약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죠? 예, 임대차 계약했어요. 그 경험이 없어. 건물주가 작성하면서 임대를 받을 날짜만 기재한 거야. 그래놓고 작성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술집 할 건데요. 그 사람 술집은 룸사롱 한다는 얘기였고, 이 건물주는 치킨집이나 하나보다 호프집이나 이렇게 생각, 중대한 차고지. 특약상으로 명시 안 했어요. 계약을 딱 했는데 보니까 웬걸 한두 달 동안 공사 뚜덕뚜덕 하더니 딱 개업을 하는데 보니까 룸사롱이야. 그럼 시청에서 룸사롱 내주는 사람, 공무원 책상 옆에는 중과세 때리는 사람, 그 중과세 대상이 됐잖아. 5년 안에. 그러면 누가 세금 내야 돼? 우리 공부했잖아. 취득세 납세 의무자. 세입자가 내라 그런 거 없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 부동산 소유자, 건물주가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럼 건물주는 취득세 내고 누구한테? 세입자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특약상으로 명시해야지. 당신이 내 건물에 들어와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는 걸로 인해서 세금이 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뭐 한다? 부담하라.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상복귀하라. 이거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기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과세 대상 되니까 어떻게? 세금 내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뭐라 그래? 법대로 합시다. 무슨 법? 세법. 누가 세금 내야 돼? 주체, 구조부, 취득자. 법대로 가면 지지요? 이해가세요? 그건 괜찮아. 취득세는 몇 프로? 네? 취득세는 아까 표준세율의 몇 프로? 이거 4%인데 사치성이 됐으면 몇 프로? 8% 추가로 한 번만 내면 된다니까? 근데 이게 고급 오락장이다. 그러면 재산세 내야죠. 건물. 재산세는요, 원래 1000분의 2.5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근데 이게 뭐가 되면, 사치성이 되면 1000분의 40이야. 16배 차이 나는 거, 16배. 10배가 5%죠. 10배가, 2.5, 20배가 5%잖아. 4%면 16배 차이 난다니까.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죠, 매년. 건물주는 임대를 조금 내가지고, 아껴가지고, 모았다가 적금 하나 깨가지고 재산세 내고, 그 다음에 또 토지분 재산세 내고, 다음 연도 가서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적금 깨서 또 하고. 왼수야, 세입자가. 그죠? 세입자 보고 나가 그러면 비용 다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골치 아파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가면 구상권 행사하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항상 특약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얘기. 세법은 특약상으로 명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따지지 않아요.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민법에 가서. 세법은 세금만 걷어가면 돼. 누구한테? 건물주한테.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좀 기억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방가르 1번이 부동산 취득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취득세를 부한다. 추징, 추가로 내라. 그러면 5년 지난 후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저 뒤에 마무리합니다. 32페이지 가죠. 32페이지 보시면 부가징수 그랬죠.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 도세 징수인. 여러분 이거 질문 많이 오는데, 취득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과세권자죠. 도세니까. 그런데 1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에 부한다, 납입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이 있는 시청, 구청에 가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아니,
도지사인데 왜 시장군수한테 신고 납부하느냐? 도지사는 시장군수한테 업무를 맡겼어.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한테 너네 관할구역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있으면 너네가 취득세 걷어와 이렇게 시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과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다. 이를테면 김포시에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했으면 김포시장이 취득한 사람한테 취득세 본인이 스스로 신고 납부 안 하면 추적을 해서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경기도 도지사한테 주는 거야. 그럼 도지사는 뭐라 그래? 시장, 김포시장이 세금을 걷어왔으니까 고생했잖아. 예, 너네 인구 몇 명이니? 여기 김포시가 몇 명이에요? 인구가? 예? 50만 이상인 시장 군수한테는 50%를 세금을 되돌려줘. 교부금으로. 예? 그러니까 열심히 걷어갔다 주면 거기에 절반은 다시 되돌려받아서 생활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제도로 되어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한테 5%를 줍니다. 에게게 시장 군수는 50% 주는데 예? 구청장한테는 5%밖에 안 주잖아요. 그래도 특별시, 광역시는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까 세금 단위가 커. 그래서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교부금을 줍니다. 결론은 그 얘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업무를, 세금을 걷어다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다. 신경 안 써도 되고 기억할 건 2번이에요. 뭐? 납세지. 여러분, 취득세는 스스로 뭐 해야 돼?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그 장소, 그게 납세지야. 어디 가서 신고하느냐? 납세지.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는 사람 중심이면 인세, 물건에 부과하는 건 물세. 그럼 취득세는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물세죠. 물건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죠. 그래서 물세는 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신고하라. 물건에 뭐 소재지.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납세지 1번 기억하세요. 취득 당시 물건에 뭐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여기 가서 신고를 하라. 그러면 두 번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취득한 물건에 뭐라고? 소재지. 여기 가서 신고하라. 근데 3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건물 같은 경우는 딱딱 떨어져 있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수 있죠.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뒤에 있는 관악산을 여러분이 취득했어요. 관악산을 샀어. 근데 그 관악산이 경기도 안양시하고 서울 관악구하고 걸쳐 있잖아. 그죠? 그럼 납세지는 어디냐? 지금 원래대로 하면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에 뭐 소재지인데 지금 걸쳐 있죠. 그래서 취득세는 결론이 각각이야. 각각 취득한 물건 가격을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보아라. 안분 나눠서 계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줄 치세요. 거기 보시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는 경우는 거기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그거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라 이겁니다. 나눠서 계산한다. 시험에서는 면적 비율로 나눠라 이렇게도 물어봐요. 틀려. 면적이 아니라 뭐? 시가표준액 비율. 여기 보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걸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100억 주고 취득했다? 그럼 이 취득 가격을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취득 가격 서로 따로따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 경기도의 토지 가격 뭐 개별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 서울 쪽에 토지 시가 표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30억이고 여기가 20억이라고 그래. 그럼 공시가격 얼마짜리 합쳐서 50억짜리를 얼마 주고 샀다? 100억 주고 샀다. 그럼 나누면 되잖아. 100억 곱하기 50억 분의 경기도면 얼마? 20. 그럼 얼마? 40억 나올 거고. 그죠? 100억 곱하기 50억 분의 30억 하면 60억 나오겠죠.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각각 뭐 곱해라? 세율. 왜 이렇게 나눠요? 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정해져 있으면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서울특별시는 가감 안 하는데 경기도는 가감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그래서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봐라. 나눠서 각각 계산한다. 됐습니까? 다음 3번. 양가로 3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예, 그거 면세점 그게 아니라 면세점은 백화점 같은 게 면세점이죠. 그게 아니라 면세점. 면세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뜻을 물어보지는 않는데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게 뭔데? 취득한 물건 가격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내지 마. 과세하지 않는다. 세금을 면해주겠다. 취득한 물건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연부 취득의 경우는 무슨 총액?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연부 취득이 뭐죠?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게 연부죠. 그럼 보세요. 중고 자동차를요, 예? 500만 원 주고 취득하면 뭐 내야 돼? 예?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자동차. 그죠? 근데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00만 원을 취득세 안 내고 싶어서 10년 연부 계약해 봐. 몇 년? 그럼 1년에 얼마씩? 50만 원씩이잖아요. 50만 원 취득세 안 내. 그러겠네? 그럴까 봐.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이 아니라 연부금 총액 요게 50만 원 초과하면 과세한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하나 2번 말도 안 되는 법률상 이론이니까 그냥 뜻만 이해하세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중요한 건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1년 안에 그의 인접 붙어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각각 전후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봐라 판단한다. 이건 뜻만 이해하세요. 이론상이니까 여기 보세요. 이 토지가 한꺼번에 사면 90만 원이야. 얼마요? 90만 원이야.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면세점을 공부했네. 그럼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안 내니까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반만 샀어 요번에. 잘라서. 얼마? 45만 원. 취득세 50만 원 이하네? 그럼 취득세 안 내지. 맞아요. 맞아.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요거 취득하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여기 붙어있는 요 토지를 또 다시 얼마? 45만 원 주고 샀으면 전후 취득을 하나의 토지로 보고 합쳐서 얼마? 50만 원이 뭐하면 초과하면 그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잘 지키려면 요거 취득하고 몇 년? 1년 지난 다음에 요걸 또 45만 원 주고 사면 취득세 안 내는 거 맞죠? 근데 몇 년 안에 취득하면 1년 안에 취득했을 때는 전후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을 판단한다. 외울 일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만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